봅시다. 오늘 어디 해야 돼? 여기 악기상 해야 되지. 문제 다 풀고 있냐? 어려운 거 있어?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여기 54페이지부터 52페이지부터 풀었구나. 알았어. 그러면 그랬어, 알았어. 영상 찍은 거 올려놨어. 60페이지 봐. 태풍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봐봐. 태풍이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온단 말이야. 태풍은 일명 뭐니? 열대성 저기압이야. 어? 열대성 저기압인데, 태풍은 북태평양에, 자, 조심해야 돼. 적도에서는 태풍이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해. 왜 그러냐면, 적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작용하는 건 아닌데, 뭐라 했어? 지구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 있어. 전압력이라고 해. 어? 디에폴을 이렇게 쏘면 빠지지 않나. 왜? 이쪽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북반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휘어져? 오른쪽? 남반구는 뭐라 했어? 무조건 반대라겠지. 왼쪽이야. 근데 이 전압력이 적도에서는 안 생겨. 아예.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회전력이 안 생기니까 태풍이 안 생기는 거야. 이해됐어? 알아? 자, 북태평양 서쪽에서 중심 부근의 풍속이 최대 17m/s 이상으로 발달한 열대성 저기압이야. 초속이 뭐라고? 17m/s 이상인 뭐야? 열대 저기압이지. 말했지. 발생은 어디서 발생한다? 근데 말했지. 위도, 적도, 위도, 영도에서는 안 발생해. 뭐가 안 생기니까? 전향력이 안 생기니까. 5도에서 25도 지방에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수온이 몇 도 이상이어야 돼? 수온이 27도 이상이어야 돼. 왜 그럴까? 이 태풍의 에너지원이 뭐냐면 수증기가 이제 증발해서 수증기가 갖고 있는 잠재된 열이에요. 이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갖고 얘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수온이 높아야지 증발이 잘 일어날 거 아니야. 그리고 에너지가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온이 27도 이상인 수증기의 공급이 충분해야지만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열대 해상이다. 그리고 공기가 상승할 때 에너지원은 뭐야? 내가 말했지. 원은 자, 수증기가 공기가 상승할 때 수증기가 물방울로 응결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지. 그러면 기체에서 액체로 들어간 거야. 분자 운동이 둔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열을 방출해요, 흡수해요? 방출하지. 그래갖고 이때 열을 방출할 거야. 이게 숨어있는 열 자멸이라고 해. 이게 에너지원입니다. 이걸로 이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뀐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봐라. 태풍의 생성 과정. 자, 제일 먼저 따뜻한 열대 해상에서 뭘 공급받아?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을 해. 그러면 자 단열 팽창이 된단 말이에요. 단열 팽창이 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열대해상에 따뜻한 열대해상에서 뭘 공급받아?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러니까 태풍은 만약에 열과 수증기를 갖다가 공급 못 받지. 그러면 사라져.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있어? 가열된 공기 주변에 공기는 회전하면서 중심으로 수렴을 해. 그래갖고 이게 상승 기류는 어떻게 돼 있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저기압은 상승 기류지. 그러면서 불어 들어오고, 그러면서 회전한단 말이야. 회전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갖고 저근형 그룹이 발달하고 주변에 더 많은 공기가 모여서 태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이 형성되려면 무조건 회전이 생겨야 돼. 근데 적도는 전향력이 작용 안 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게 회전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태풍이 안 발생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태풍의 특징이니까. 태풍의 특징을 보면, 자 봐라. 얘는 전선을 동반해야 안 되거든. 야, 온대성 저기압은 전선 동반하지. 할렘 전선, 온난 전선 동반하지. 근데 열대성 저기압인 태풍은 전선 동반해야 안 해. 그리고 등압선이 동심원형으로 생겼어.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응? 이해됐어? 전선을 동반하지 않고 등압선이 조밀한 동심원형을 이룬다. 자, 무역풍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가 존재를 안 해. 0도에서 30도니까 차가운 공기가 존재 안 하다 보니까 전선을 동반 안 해. 그리고 공급된 수증기량이 많을수록 대형 태풍으로 성장하여, 자, 얘는 뭐가 끼려 있어? 야, 수증기의 자멸이, 수증기가 연결되면서 방출하는 열이 에너지원이라 했지. 그러니까 수증기가 많이 공급될수록 얘가 에너지원이 많이 공급하니까 대형 태풍으로 성장해. 이해됐어?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은 7월과 10월 사이에 발생하고 날씨에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태풍의 구조는 어떻게 돼? 자, 태풍의 구조는 야, 지름만 해도 수백 킬로에서 1500킬로에 이릅니다. 갖고 이게 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지. 이거 생각하면 돼. 상승 기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지. 이거 오른손으로 가면 돼.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고 빠르게 회전하면서 중심부에 모여드는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구름이 이렇게 형성돼. 구름이 이렇게 형성돼. 그러면 여기는 상승 기류야. 근데 태풍의 눈은 공기가 비었잖아. 그러면 여기에 약한 하강 기류가 형성돼. 약한 하강 기류.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눈은 공기가 흩어지니까 날씨가 맑은 거야. 의외로. 이게 태풍의 눈만 날씨가 맑고 나머지 주변은 다 날씨가 흐린 거야. 그렇지. 비가 안 내리지. 그렇지. 그래가지고 봐봐. 자, 태풍의 눈은 태풍의 중심에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하고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구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눈 주위에는 강한 상승 기류의 정난운이 발달하고 이 지역은 다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는 거야. 나머지 여기 태풍의 눈 제외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가 시험에 잘 나와. 그 제일 밑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자, 기압은 뭐냐? 저기압이라는 건 선생님이 뭐라 했어? 뭐 1000헥토파스칼보다 낮으면 저기압 아니야. 고기압 저기압은 뭐라 했어? 선생님 상대적이라겠지.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라 했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태풍의 저기압의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낮아지겠지.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기압은 제일 낮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야? 빨간색이 뭐다? 기압이 되는 거야. 그리고 파란색이 뭐가 되는 거야? 풍속이 되는 거야. 선생님 말했잖아. 야, 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어떻다? 낮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풍속은 야, 중심으로 갈수록 빨라지겠지. 근데 태풍의 눈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기압이 제일 낮고 그 다음 뭐다? 풍속은 제일 약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기압은 중심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풍속은 빨라져야 돼. 근데 누구만 해야 돼? 태풍의 눈만. 이해됐어? 뭐 물어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원래는 하강 기류는 고기압이야. 근데 여기가 어쩔 수 없이 하강 기류야. 왜? 공기가 이쪽으로 나가버렸어. 얘는 공기를 채워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하강 기류야. 태풍의 눈에서 하강 기류야. 약한 하강 기류야. 근데 고기압은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야. 공기가 비었으니까 채워 넣어야지. 61페이지 보자. 이해됐어 안 됐어? 옆에 보자. 60페이지 옆에 보자. 태풍의 크기와 강도 봐봐. 태풍의 크기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풍속 15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반경에서 소형, 초대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태풍의 강도는 중심부의 부분의 최대 풍속에 따라 약 초강력 태풍으로 구분한다. 야, 중심부의 기압이 낮으면 낮을수록 태풍의 세력이 센 거야. 센 태풍입니다. 왜? 저기압이잖아. 태풍 자체가. 약은 17에서 25 미만, 중은 25에서 33, 강은 33에서 44, 매우 강은 44에서 54, 초강은 54. 날아가겠다. 진짜. 태풍의 눈은 봐라. 태풍이 발생한 지역에 있다가 태풍의 이름이 틀려. 좀 이따 알려줄게. 자, 태풍의 눈은 약한 하강 기류가 생기는 곳이지만 기압은 가장 낮은 저기압의 중심이다. 보통 지름이 20에서 50이지만 태풍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크고 뚜렷해져갖고 100km 이상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61페이지 봐봐. 태풍의 이동과 소멸을 보자.
그 다음 태풍의 이동과 소멸을 보자. 태풍은 이동한다. 이동해. 그리고 태풍도 소멸하기도 해. 야, 봐봐. 이동은 태풍이 이렇게 이동. 이렇게 홈을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30도야. 그러면 여기는 뭐가 불어? 무역풍이 불어. 영도에 30도는. 30도에서 60도는 뭐가 불어? 한사풍이 불어. 그러다가 이게 얘가 밀려. 이쪽으로 이쪽으로 빠르게 가고 싶은데 밀려. 그러다가 30도 부근에서 방향을 바꿔. 왜? 편사풍이 부니까 이쪽으로 이제 밀리는 거지. 이해됐어? 갖고 북태평양 고기압에 여기 북태평양이 있단 말이야. 북태평양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북태평양에 의해서 밀리는 거야. 얘가. 그러다가 북태평양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이동을 해. 그러니까 북태평양이 여기 있으니까 밀어내니까 얘가 이렇게 이동한다. 왜? 바람의 방향이 이쪽에는 무역풍에 의해서 밀리고 편서풍에 의해서 이쪽으로 밀려. 근데 북태평양 고기압을 갖다가 침범할 수는 없어. 얘가 밀어내니까. 이해됐지? 그래가지고 북태평양 고기압의 서쪽 가장자리를 따라 폼을 쓴 궤도를 그리면서 이동한다. 만약에 북태평양의 고기압의 세력이 강할수록 많이 밀리는 거야, 서쪽으로. 그리고 무역풍지대에서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이동 속도가 느리다. 편서풍대에서는 이제 북이 25도에서 30도 부근을 지나면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이때는 속도가 빨라져. 얘가 봐봐. 여기서는 봐라.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데 반대로 밀지. 그러니까 속력이 느릴 수밖에 없어.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가는 방향하고 똑같이 밀려. 그러니까 빠르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변곡점이 있어. 변곡점이 뭐야? 방향을 북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바꾸는 거 있지. 아예 북서에서 북동으로 바꾸는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다? 북이 25도에서 30도 지점에서 방향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위험반원하고 안전반원이 있어. 위험반원은 풍속이 세니까 위험한 거지. 안전반원은 풍속이 약하니까 안전한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 위험반원은 태풍에 봐봐요. 태풍이 이렇게 가는데 태풍이 봐라. 이런 소리 있어. 봐봐. 저기압이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단 말이야. 불어 들어와. 여기는 봐봐. 불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반대 방향으로 불어. 바람 풍향이 편서풍하고 반대로 불어. 근데 오른쪽은 편서풍하고 같은 방향이야. 거의.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더 빨라져. 오른쪽은 풍속이. 왼쪽은 풍속이 약해지고. 봐라. 그래서 위험반원은 태풍이 이동 경로에 어느 쪽? 오른쪽이 위험반원이야. 왼쪽은 안전반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위험반원, 여기가 안전반원.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부는 바람이 있지. 무역풍하고 편서풍이 있어. 오른쪽은 무역풍하고 편서풍의 같은 방향으로 불어. 바람이. 응? 그러니까 풍속이 더해지겠지. 그래서 풍속이 빨라진단 말이야. 근데 왼쪽은 편서풍하고 무역풍하고 반대로 불어. 그러니까 풍속이 상쇄되니까 약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이 위험반원이 되고 왼쪽이 안전반원이 아니라 가항반원이다. 가항반원이라고 나오잖아요. 응? 이 새끼들 이름을 계속 바꿔. 가항반원이라고 말. 뭐냐면 자 위험반원은 태풍의 이동 경로의 오른쪽 반원으로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태풍 내 바람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풍속이 상대적으로 강해져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풍향이 선생님 이것도 헷갈리면 풍향이 어떻게 변한다?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여기는 뭐야? 오른쪽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그리고 뭐냐? 여기는 뭐야?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거 헷갈리면 이거 그리면 돼. 이거 하면 돼. 그리고 가항 반원은 태풍 이동의 방향의 왼쪽 반원이야. 그러면 봐라. 왼쪽 반원인데 이때 잡아라. 태풍의 이동 방향이 태풍 내 바람 방향과 반대이므로 풍속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풍향이 어느 쪽으로 변한다?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야. 풍향이 어디로 변해? 반시계, 시계 방향이야. 근데 가항 반원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풍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한다고 풍향이. 시계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6월 때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에 따라 태풍의 월별 이동 경로가 변한다. 6월 때는 굉장히 서쪽으로 치우치지. 7, 8, 9, 10으로 접어들면 9월부터는 북태평양 세력이 약해져. 그러니까 얘가 6월 때는 이렇게 많이 밀려. 그러다가 이제 9월, 10월에는 이제 북태평양이 물러나 버리니까 이렇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리고 소멸은 어떻게 된다? 소멸은 뭐라고 했어 선생님? 이게 에너지원이 뭐라 했어? 수증기하고 열을 공급받아야 되지. 바다에서. 근데 이제 소멸은 이 수증기하고 열을 공급받으면 수증기를 못 받지. 그러면 에너지원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육지의 상류계. 그러면 지면과의 마찰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야. 소멸하는. 두 가지 때문에 소멸해. 소멸은 뭐 때문에 한다고? 자 봐라. 태풍이 북상해 수온이 낮은 해안을 지나거나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고 지표와 마찰에 의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면서 세력이 극격이 약해져서 소멸한다. 그러니까 에너지원을 공급 못 받거나 자 태풍이 북상하면서 수온이 낮은 해안을 지나 그럼 열을 공급 못 받잖아. 그리고 육지에 상륙하면 수증기도 공급 못 받고 지표면과의 마찰이 생겨. 그러면서 세력이 약해지면서 소멸하는 거야. 자 옆에 봐라. 태풍의 소멸 봐봐. 태풍이 고緯도 해상으로 북상하면서 수온이 낮아서 수증기 공급이 줄어들거나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서 중심기압이 높아지면서 세력이 극히 약해진다. 그러면 저기압은 두 개가 있어. 중위도 저기압이 있고
태풍이 있어. 둘의 특징이 확 틀려요. 알아요? 저기 중위도 저기압은 어디? 온대지방 30도에서 60도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태풍은 5도에서 25도. 에너지온은 자, 중위도 저기압은 기층의 위치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거야. 응? 기층이 뭐예요? 공기층에. 그리고 자, 아까 처음에 태풍은 뭐라 했어? 순기의 수문열, 자멸이야. 등압선은 얘는 타원형인데 중위도 저기압은 얘는 조밀한 동식원이야. 그리고 중위도 저기압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하지. 근데 태풍은 전선 동반해 안 하네. 그러면 이동 경로는 얘는 편서풍에서 서에서 동이야. 근데 얘는 남에서 북을 그리면 북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포물선 형태로 간다. 이해됐지? 그리고 태풍의 피해하고 영향을 보자. 태풍의 피해하고 영향 봐봐. 피해는 강풍, 바람 졸라 세게 불죠. 집중 오고 얘의 피해가 발생하고. 야, 그리고 태풍이 육지에 상륙할 때 뭐야? 무엇도 생겨? 해일도 생겨. 갖고 바닷물이 넘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향은 저기도의 에너지를 고위도로 재분배하여 열에너지의 균형을 유지하고 가뭄을 해소하거나 수자원의 공급원이 된다. 또한 강풍은 해를 뒤섞어서 바다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한다. 그러면 보자. 태풍의 이동 경로와 태풍이 통과한 날 날씨 예측하기 봐라. 그림은 태풍 콩레이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거다. 태풍 콩레이의 이동 경로는 북서쪽으로 이동하다가 위도 25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한다. 포물선 그리면서. 그래갖고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를 통과할 때 날씨는 뭐야? 나타나는 날씨는 날씨 변화는 태풍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면 기압이 낮아지고 비가 내리고 풍속은 점점 강해질 것이고 태풍이 북상하면서 멀어지면 기압은 다시 높아지고 풍속은 약해질 거다. 그리고 옆에 태풍의 대처 방법이 있어.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 기상 상황을 미리 파악해두고 간판, 창문 등 떨어질 위험이 있는 시설은 제거하거나 단단히 묶어둔다. 외출은 되도록 자제한다. 침수, 해일 등에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정전에 대비해서 손전등, 양초, 건전지 등을 미리 준비한다. 올라와봐. 뒷장 옮겨. 자, 그러면 태풍의 이동과 소멸을 봐봐. 태풍은 5도에서 25도 지역에서 발생해. 위도. 자, 태풍의 발생기는 태풍 중심 주변으로 여러 개의 두꺼운 저근용 구름이 층층이 쌓인다. 저근용 구름이. 봐봐. 층층이 있지. 여러 개의 저근용 구름. 이해됐지? 그럼 봐봐. 그리고 태풍 발달기는 구름이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태풍의 세기가 강할수록 나선형 모양이 또렷하고 구름 영역이 넓어진다. 그 다음 태풍 성숙기는 태풍의 중심 부근에 구름 모양이 거의 원형으로 나타난다. 등압선을 갖다 조밀한 등심원으로 그리지. 동심원으로 그리지. 그리고 태풍의 최성기는 태풍 중심의 정남으로 둘러싸여 있는 태풍의 눈이 뚜렷하게 발달한다. 그리고 태풍 세약기는 중심기압이 높아지면서 태풍의 눈이 사라지고 저근형 구름이 넓게 퍼지면서 흩어진다. 태풍이 발생 초기에 북서쪽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바람은 뭐야? 우역풍이야.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바람은 뭐야? 북서쪽. 여기. 야, 이 도끼야. 동서남북이잖아. 얘는 처음에는 북서쪽이잖아. 그러다가 북동쪽으로 바뀐 거잖아.
이해됐지? 우리는 이렇게 처음에 초기에 북서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바람은 무역풍. 우리나라 북이 38이란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바람은 뭐? 그렇지. 이해됐지? 그리고 자, 오른쪽이 바람이 세게 부는 태풍의 진행 경로에서 오른쪽이 바람이 세게 부는 뭐? 위험 반원이야. 응? 오른쪽이. 그리고 왼쪽이 뭐야? 바람이 약하게 부는 강한 반원이야. 근데 풍향은 오른쪽은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돼. 이거 하면 돼. 이거 하면 돼. 그리고 강한 반원 쪽 왼쪽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이해됐지? 63페이지 펴봐. 그래. 거기 옆에. 아이고. 아니 태풍의 다른 이름이라니까. 이렇게 봐봐.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다가 그 미국에서 미국 있잖아. 허리케인. 토네이도는 좀 틀려. 그냥 국지성 소용돌이지. 그리고 그 인도양에서 발생하면 태풍이 사이클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면 타이푼, 태풍. 그리고 호주에서 발생하면 윌리.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에 따라 이름이 좀 틀린 거야. 토네이도는 틀려. 그러면 이름만 들려 다른 성질. 그렇지. 이게 발생하는 지역이 틀린 거지. 근데 토네이도는 얘는 막 수백 킬로미터에서 1500킬로미터에 이르잖아. 규모가. 태풍은. 근데 토네이도는 그 정도가 아니지. 크기가 작지. 뭔 말인지 알겠지?
다 했어? 네. 잠깐만. 네, 저기 떡국 하나 포장해 주세요. 예, 예. 예. 자, 1번에 태풍, 2번에 응결, 그리고 상승기류, 저군형, 5번에 동심원, 전선, 그 다음 7번에 하강기류, 8번에 북서쪽, 9번에 북동쪽, 그 다음 위험반원 강하고 강반원 약하다. 1번에 XXX 0 마지막. 그 다음 A가 풍속, B가 기압. 그 다음 하강 낮은. A가 뭐야? 기압이지. 풍속이지, 풍속. 그리고 B가 뭐야? 기압이지. 그 다음 3번에 BC, 4번에 강반원. 자, 야, 풍속이 봐봐. 시간에 따라 제일 처음에는 야 북동쪽이었다가 북서로 바뀌고 남서로 바뀌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 해봐. 제일 처음에 뭐 어느 쪽이었어? 북동쪽이었지. 북동쪽이었어. 그 다음이 뭐야? 북서쪽이야. 북서쪽이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 뭐로 바뀌었어? 남서로 바뀌었지. 남서로 바뀌었지. 남서니까 이렇게 되잖아. 시계가 무슨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지. 헷갈리면 이직거리게. 그럼 반시계 방향은 이쪽이지. 다음 방향이네. 왼쪽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지? 아니 옆에가 있잖아. 옆에 여기가 제일 처음에 시간이 제일 빠를 때가 뭐였어? 북동쪽이잖아. 그러다가 여기서 북서쪽으로 바뀌었지. 그러다가 여기 뭐야? 남서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북동, 북서, 남서잖아. 그러면 표시했어 선생님. 북동, 북서, 남서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무슨 방향이냐? 그래, 반시계 방향이면 강반원이지. 어려운 거 없지? 그 다음 5번에 00XX 넘겨. 64페이지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보자. 악기상은 악자는 좋은 게 아니지. 이게 나쁜 기상 상태를 말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기상현상이라는 거야. 우리나라의 주요 악기상. 첫 번째 뭐가 있냐? 내우가 있다. 내우는 뭐야? 그렇지.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리는 거야.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같이 내리는 그거야. 천둥 번개하고 소나기. 천둥은 구궁 소리가 납니다. 천둥이 친다고 그러잖아. 번개는 이렇게 전기가 뒤직 하는 거야. 번개잖아, 번개. 번개가 이 표시잖아. 번개가 친다. 천둥이라는 공기의 진동에 의해서 울림 현상이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고 얘는 전기고
번개는. 번개만 좀 근데 번개일 때도 소리가 천둥 번개는 같이 나지 보통. 자, 발생은 첫 번째 발생은 알아. 발생은 대기가 불안정할 때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발생한다. 어떨 때? 봐봐. 강한 태양빛에 의해서 지표면 부분이 국지적으로 가열돼. 그러면 거기만 상승기류가 발생해. 가열돼 공기가 활발하게 상승할 때, 한랭 전선 쪽에 전선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상승시킬 때, 태풍 등의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할 때. 근데 이 발달 과정을 왜 원하나? 야, 발생은 세 가지 과정이 있어. 선생님이 말했지. 국지적으로 강한 태양빛에 의해서 지표 부분이 국지적으로 가열되면서 공기가 활발하게 상승할 때, 한랭 전선 쪽에서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빠르게 상승시킬 때, 태풍 등에 의한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할 때. 그리고 발달 과정은 제일 먼저 뭐가 생겨? 저군이 생겨. 야, 강한 상승기류로 저군이 발달하는데 이때는 비가 안 내려. 저군 단계에서는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해서 저군이 발생해. 이때는 비가 안 내린다. 그리고 이제 뭐야? 성수계 단계가 있어. 이때 뭐냐면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동반돼. 이때는 상승기류만 있어. 근데 성숙 단계에는 상승기류도 있고 하강기류도 있어. 자, 어느 쪽 왼쪽은 내려가지. 왼쪽은 올라가지. 성숙 단계에서 오른쪽은 내려가. 그러면서 천둥 번개와 이때 천둥 번개하고 소나기, 우박 등을 동반해. 그러니까 야, 액체면 어떻게 돼? 비가 내리지. 근데 구름에 빙정이 있어. 얼음이 있어. 근데 얼음이 내려오려는데 어떻게 돼? 상승기류가 다시 올려버려. 그래갖고 얘가 얼음이 점점 커져. 이제 커져갖고 어쩔 수 없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그게 우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소멸의 단계가 있어. 소멸은 뭐만 생긴다? 전체적으로 약한 하강기류. 전체적으로 약한 하강기류만 갖게 되고 비가 약해지고 구름이 사라진다. 이해됐지? 그리고 피해는 자 번개, 소나기, 우박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침수, 낙뢰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나 농작물 파손, 그다음 가옥 파괴 등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후 규모는 작아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옆에 봐라. 성숙 단계에서 내후의 하강기류, 강수를 동반한 하강기류가 수균한 상승기류를 억제하고 내후의 에너지원인 수증기 공급을 차단하면 일반적으로 내후의 수명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짧다. 쉬어? 쉬세요. 아니 배달 시켜갖고 배달 사갖고 바로 찾아가고 싶어졌어. 두 번째 봐봐. 이제 우박이 있다. 악기상에 우박은 얼음덩어리지. 얼음덩어리인데 얘도 무겁잖아. 근데 상승기류를 만나. 상승기류를 만나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 그래서 점점점 커지는 거야. 자, 우박은 악기상 중에서 우박은 봐봐. 지름이 5mm 이상이야. 5mm 이상의 지름 5mm 이상의 얼음덩어리가
지표면에 비처럼 떨어지는 현상이야. 얘도 발생하려면 무거우니까 잘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발생은 다 여기서 대우도 그러고 얘도 정나운이야. 정나운의 내에서 상승기류가 강할 때 발생합니다. 상승기류가 강할 때 알아? 자, 정나운의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서 얼음 결정이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주위에 관행각된 물방울이 달라붙어. 관행각된 물방울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이 돼야 돼. 근데 액체 상태로 있는 놈을 관행각된 물방울이라고 그래. 그러면 얘가 이제 뭐냐? 물은 어느 점이 0도 이하인데 냉각되어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방울인데 이게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돼요. 갖고 이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에 달라붙는 승화가 일어나는 거야. 기체가 막바로 고체가 되는 승화가 일어나. 그러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래갖고 얘가 상승기류 때문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점점 커져.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면 이게 우박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피해는 봐라. 농작물이 상하거나 자동차,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이 파괴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옆에 봐라. 우박의 구조가 있어. 우박은 정나운 내에서 강한 상승기를 타고 상승과 하강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성장하기 때문에 핵을 중심으로 투명한 얼음층과 불투명한 얼음층이 번갈아 쌓고 있는 청산구조다. 근데 궁금해 봐.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우박이 발달하지 못한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우박은 5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잘 발달되지 않는다. 왜? 한여름에는 기온이 높아갖고 얼음알갱이가 쉽게 녹고 한겨울에는 우박이 상승될 수 있을 만큼의 강한 상승기류를 동반하는 정나운이 발달 안 하니까. 여름에는 너무 더워갖고 얼음이 녹아버리잖아. 그리고 겨울에는 상승기류가 생기려면 가을이 돼야 되는데 춥잖아. 그리고 이제 집중호우 보자. 집중호우는 잡아라.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거야. 시간당 30mm 이상 비가 내리거나 하루 동안 80mm 이상 그리고 또는 연강 수량의 10% 정도의 비가 내리는 걸 말한다. 수분에서 수시간 정도로 지속되며 반지름이 10에서 20km인 비교적 좁은 지역에서 생긴다. 발생은 언제 발생해? 집중호우는 한 곳에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를 푸는 거야. 1시간에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 그리고 연중 강수량의 10% 이상 정도의 비가 내리는 거야. 그러면 장마철, 정체전선, 중규모 저기압, 태풍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얘도 뭐야? 강한 상승기류가 형성된 정나운이 한 곳에 정체되어 있을 때, 한 곳에 머무를 때야.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생긴 정나운이 한 곳에 정체될 때, 그 다음 중규모 저기압에서 소나기가 내릴 때,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차갑고 건조한 공기를 만나 상승할 때, 피해는 하천이 범람하거나 홍수 산사태가 일어나고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옆에 봐라. 집중호우에 수명이 있어. 정나운은 수명은 한두 시간이지만 주변의 기상 조건에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여 며칠 동안 집중호우가 지속될 수도 있다. 올라와 65페이지.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위성 영상, 적외선 영상과 레이더 영상 보자. 위성 영상을 통해 서울 부근에 1시간 만에
두꺼운 정난운이 발달하고 있어. 서울 동그라미가 서울이야. 근데 구름의 양이 점차 많아지지. 두꺼워지고. 그리고 정난운이 발달한 시각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 좁은 지역에 강한 강수가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녹색이 강수 구역입니다. 좁은 지역에. 그런 거잖아. 그리고 폭설이 있어, 이제. 네 번째. 폭설은 눈이 많이 내리는 거지. 폭설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거야. 시간당 1cm에서 3cm 또는 20시간 시간 이내에 20cm 이상 눈이 내리는 걸 말한다. 발생은 겨울철에 발달한 저기압을 통과하거나 산악의 영향으로 눈구름이 형성될 때, 대륙의 고기압이 확장되면서 해수면에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고 상승 운동이 활발할 때, 즉 봐봐, 기단은 변질될 수 있다 했어. 어? 기단이 변질해서 야 찬대륙이야. 야 시베리아 고기압이 겨울철에 우리나라의 황해, 서해 따뜻한 바다를 지나. 그러면 여기서 뭘 공급받아?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갖고 하층부가 불안정해져. 갖고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정난운이 생기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나라 서해안에 비나 눈을 많이 뿌려버리는 거야. 즉 두 번째, 대륙의 고기압이, 시베리아 고기압이 확정하면서 우리나라 황해를 지날 때 해수면으로부터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갖고 상승 운동이 발달할 때 발생하는 거야. 그거지.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확장되지. 우리나라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가지고 정난운이 발생해. 그러면서 서해안에 폭설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시베리아 고기압으로부터 확장된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황해를 지나면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가지고 하층부가 가열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서해안에 눈이 많이 내린다. 응? 그리고 봐라. 또 우리나라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과정 봐봐. 자, 첫 번째, 상층부에 있는 찬 공기가 북동풍을 따라 타고 내려와. 그래갖고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열과 수증기를 갖다가 공급받아. 그래갖고 동해안에 폭설이 내리는 거야. 대륙 고기압이 세력이 약해지면서 우리나라의 남쪽에 있는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북쪽의 고기압으로부터 북동풍이 자주 부는데, 이때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북동풍 타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 수증기를 공급받는데 태백산맥을 만나면 상승하여 눈구름이 발달하면서 동해안에 눈이 많이 내리는 거야. 에? 그러니까 대륙 고기압이 약해져. 그러면 우리나라 남쪽에 저기압이 형성돼. 갖고 북쪽 고기압으로부터 북동풍이 자주 부는데, 갖고 북쪽에 있던 찬 공기가 북동풍 타고 우리 상대적으로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수증기를 공급받고 태백산맥을 만나면 상승하면서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이 생기지. 갖고 동해안에 폭설이 되는 거야. 피해는 뭐다? 도로교통을 마비시키거나 비닐하우스 등의 구조물 파괴 및 등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옆에 봐라. 폭설의 발생 시기. 기온이 낮으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적지만 기온이 높아지면 대기 중에 수증기가 많아져 갑자기 한기가 유입됐을 때 눈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응? 그리고 따라서 폭설은 기온이 낮은 12월, 1월보다 날씨가 풀리는 2, 3월에 내릴 가능성이 높다. 넘겨.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강풍이 있다. 강한 바람이 부는 거야. 강풍은 왜? 이거 없잖아. 강풍은 보자.
어제 잠 많이 잤어? 왜? 너 또 딴짓했지? 딴짓했지? 핸드폰 보느라고 늦게 잤지? 어? 야, 핸드폰 많이 밤에 날 새고 핸드폰 보면 노화가 빨리 된다. 어? 조심해라. 응? 자, 5번째 강풍이 있다. 강풍은 자 10분 동안 평균 풍속이 14m/s 이상의 바람이 지속되는 거야. 응? 발생은 특히나 야 바람이 여름철에 많이 불어, 겨울철에 많이 불어, 세게 불어. 당연히 겨울철이지. 일기도를 보면 겨울철의 일기도는 기압 배치가 서고 동조고 등압선 간격이 좁아. 등압선 간격이 좁다는 건 기압차가 크다는 거지. 기압차에서 바람이 부는데 기압차가 크면 바람이 세게 불겠지. 그래갖고 오늘도 바람 많이 부네. 저 봐라. 저기 뒤집어졌다. 완전 감겼다. 저기 뭐 플래카드 같은 거 있잖아. 감겼지 아예. 저기 가로등에 매달려 있는 거 감겨버렸네. 자, 겨울철에 강풍의 발생은 겨울철에 크게 확장한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강한 중위도 저기압이나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 바람 세게 분다. 피해는 가로등이나 표지판 등 도로 시설이 파괴되고 높은 파도로 인해 선박사고나 양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봐라. 봄철에 양간지풍이라고 그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강풍이야. 야 한반도 주변 기압 배치가 남고 북쪽일 때 서풍이 불면서 발생한다. 강풍도. 그리고 양간지풍이라는 건 뭐냐면 봄철 이동성 고기압에 의해 태백산맥의 영서지방에서 산맥을 넘어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북지풍으로 고온 건조하고 풍속이 빠르다. 그래가지고 순간 최대 풍속이 20에서 30m/s로 나타나고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빠르게 이게 불 때 양간지풍이 불 때 동해안에 막 옛날에 낙산타 타고 막 동해안에서 막 우리 산불이 일어나면 이게 불면 그게 불이 며칠가 불죠. 동해안에서 주로 막 산불이 크게 발생하지. 이것 때문에 이 새끼가 바로 산소 공급을 해줘. 그러니까 불이 확 올라가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사가 있다. 황사는 중국 북부나 몽골 사막에 또는 황토지대에서 강한 바람에 의해서 상공으로 올라간 다량의 모래먼지가 상층의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고비 사막이 어디까지 내려와 버렸냐면 북경 앞에까지 내려와 버렸어. 북경은 가면 북경은 날씨 안 좋으면 마스크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발생은 우리나라에 3월에서 5월에 많이 발생하고 기권과 직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원지 부근에 강풍이 불거나 태양빛이 강하게 비추어 저기압이 형성될 때 발생한다. 봄이 되면 황사 발원지에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부서져 모래먼지가 발생하기 쉽고 지표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기류에 의해 모래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가고 편서풍을 타고 이동한다. 피해는 봐라. 피해는 보면 호흡기 질환, 눈병 질환, 사람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농작물의 생장을 방지하고 정밀기계의 고정을 일으켜서 산업 피해가 발생한다. 근데 우리나라의 황사가 원인이 중국이잖아. 근데 이 새끼들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에서 고등어를 갖다가 생선구이를 많이
그거 해먹어서 그래. 생선 구울 때 먼지 많이 나니까 미친놈이야. 자, 그래갖고 옆에 봐봐. 황사가 발생했을 때 인공위성입니다. 황사는 진한 분홍색으로 표시된다. 자, 황사의 발생 과정. 황사의 발원지 위로 중위도 저기압이 접근하면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여 모래먼지가 공기 중으로 떠올라 바람을 타고 이동하면서 한랭전선 후면의 하강 기류에 의해 지면으로 낙하하면서 영향을 준다. 황사가 발생했을 때 지상에 고기압이 있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까닭은 왜? 고기압은 하강 기류지. 그러면 이 하강 기류를 타고 모래먼지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고기압이 위치하면 더 피해가 큰 거야. 고기압이 무슨 기류냐? 하강 기류잖아. 그러니까 모래 상층에 있는 모래먼지를 끌고 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고기압이 위치하면 더 피해가 큰 거야. 끌고 내려가 버리니까. 이해됐지? 그러면 67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러면 1단원은 다 했는데 이제 2단원 들어가는데 아니구나.
보자. 그러면 1번에 내우, 2번에 적운, 3번에 오바, 4번에 집중호우, 5번에 폭설, 6번에 시베리아, 7번에 강풍, 그 다음 8번에 편서풍, 1번에 X공공, 그리고 2번에 상승기류 정난운, 3번에 5번, 아니 3번에 3번, 4번에 편서풍 봄철, 그 다음 5번에 0X0X0 넘겨서 이거 풀어봐. 68하고 69 풀어봐. 이런 게 시험 문제다. 응?